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자세히 알아보고 개장 전에 국내에서 봐야 될 주요 이슈들까지 증권사 리포트까지 함께 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장과 그리고 장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바로 기다렸던 엔비디아에 관련된 실적들이 장 후반에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 체크인입니다. 자, 왼쪽 편이 미국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오른쪽은 국내외 내용들을 전부 다 총망라를 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3대 지수 다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죠. 하지만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소식에 사람들은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헤드라인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장 마치고 나왔던 엔비디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액면 분할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FOMC 의사록에서는 이번 주 모닝쇼에서 계속 얘기해드렸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던 거 결국에는 의사록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하루 만에 안 좋은 소식 나왔고요. 그 밑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제약바이오 화이자,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운동복을 만드는 회사죠. 룰루레몬에서 실적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뉴스 역시 엔비디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드디어 옵니다. 얼만큼 돈을 쓰고 갈지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고, 완성차에 대한 얘기 어제 현대차가 한번 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다른 쪽에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 쪽에서는 세 가지 기업을 보는데요. 지주회사 한화, 자화전자, 그리고 조금은 생경한데요. 수프라는 종목까지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 3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참 의미 있지 않나요? 월요일에는 다우지수,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높아서 부담도 됐었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고 가려고 방향성이 안 나오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다 장중 내내 방향성을 못 하다가 결국에 장 마칠 때쯤에 탄력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다우지수가 0.5%, S&P 500은 0.2%, 나스닥 종합지수는 0.1%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는 계속해서 FOMC 의사록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실 텐데요. 자, 엔비디아 호실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깜짝 액면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62% 늘어난 260억 4,4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해서는 18%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246억 5천만 달러를 매출에서는 넘어섰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6.12달러입니다. 1년 전보다는 무려 461%나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고, 역시 예상치 5.59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2분기 전망도 긍정적이었었는데요. 280억 달러 매출을 예상합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266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붐과 관련해가지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형 기업들에서 GPU를 대거 구매하면서 이렇게 매출을 올라가게 됐다라는 배경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고요. 특히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427% 증가하면서 226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렛 크레스는 최고급 칩인 그레이스 호퍼 100 GPU 출하량이 급증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액면 분할 10대 1의 액면 분할을 합니다. 지금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1,020달러까지 넘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10분의 1이 되면 100달러까지 줄어들게 돼서 통상 액면 분할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재 쪽으로 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었고요. 6월 6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다음날 장 마감 보통주 9주를 추가로 받게 되고
10분의 1로 싸지는 만큼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는 액면 분할된 조정된 가격 10분의 1 가격으로 주식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6시였죠. 아침에 어닝콜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들으셔야 됩니다. CF 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좋았고 또 테슬라 쪽에서도 엔비디아 AI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레이스 호퍼 지금 현재 팔고 있는 H 시리즈가 여전히 수요가 많고 또 그 이상 단계의 H200 또 역시 현재 샘플링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CFO 이후에 엔비디아 CEO도 나와서 말을 해줬는데요. 블랙웰이라고 다음 차세대 또 GPU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급 가동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 2분기부터 가동 시작 그리고 3분기부터 생산을 가속화시키면서 4분기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에도 이 블랙웰에 대한 매출을 기대해달라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내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부담 요인이 됐었던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모닝쇼에서 월요일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의 회의 내용을 담았고요. 이 통화정책하는 위원들이 최근에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진전이 좀 더디다,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까지는 조금 더 고금리 상황을 더 길게 끌고 갈 것이다 라고 FOMC 의사록에 적어놨습니다. 자, 의사록 내용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관한 불확실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인 2%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위원들은 특히 1분기 실망스러운 물가 지표와 경제의 강한 모멘텀을 가리키는 지표에 주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라고 하죠. 이제 이것이 코어 PCE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서 12월 이제 약간 꺾이게 되면서 0.1에서 0.2, 0.2가 목표치였었는데 여기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약간은 소비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 경기가 돈을 안 쓴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2개월 연속으로 0.3% 기준치 이상을 넘어가게 됐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재료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연준 위원들이 의사록 나오기 전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충분히 해줬었기 때문에 3대 지수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옵니다. 유럽의 판매 실적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약하게 3% 넘게 하락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이 전기 트럭 세미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에 어제 6.7% 올랐었는데 또 간밤에는 3.4% 하락하면서 주당 180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반짝했고요. 지금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테슬라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체에서 신차를 13,951대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같은 달보다 2.3% 줄어든 거고요. 지난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라고 블룸버그 통신 쪽에서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안 좋게 평가된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전체 자동차 등록이 14.8% 증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만 혼자 이렇게 안 팔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유럽의 최대 자동차 시장인 독일에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테슬라의 실적은 32%나 급락했다라는 점을 찝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4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호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당 240달러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실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화이자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3.6% 올라가면서 눈에 띄었는데요. 2분기부터 원가 절감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2027년 말까지 15억 달러를 비용 절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다음 옆에 스노우플레이크 보겠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보안 쪽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하고 매출을 상회하면서 엇갈렸지만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 5.2% 올라가게 되면서 163이 아니라 171달러까지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룰루레몬 아틀레티카입니다. 최고 제품 책임자 CPO가 대대적인 경영진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종가 기준으로 무려 7.2%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300달러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